2015년 어느 날 김관진 안보실장하고 북한의 황병석, 김양건 우리 홍영표 통일부 장관이 판문점에서 무박 2일 동안 회담을 했어요. 그 회담 결과가 뭡니까? 북한이 웬만해서는 잘못했다고 얘기 안 하는데 유감 표명을 했어요. 목함질의 사건에 대해서. 대신 뭡니까? 제발 그만해라. 지금 북한이 작년 연말부터 시작해갖고 대한민국은 통일의 대상도 아니고 뭐 주적이고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다른 이유가 없어요. 북한의 이제 젊은 세대들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뭘로 흔들린다? 북한과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날라오는 북한의 우물풍선 소동의 목적은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대한민국아 제발 삐라 좀 보내지 마라. 그 목적으로 지금 보내고 있다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몇 년 전에 김여정 하명법이라는 게 있었는데 우리 작가님 혹시 아시나 모르겠습니다. 2017년 북한이 이제 미사일 발사를 하고 나서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대북 전단을 북한으로 날릴 수 없는 어떤 그런 방안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국회에서 소위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 이런 것을 당시 여당에서 발의를 했는데 야당에서 이제 결사 반대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2020년도죠. 그 김여정이가 6월 달에 남한 잘 들어라. 너희들 삐라 계속 보내면은 내가 나쁜 짓 할 거야. 뭘 한다? 개성공단을 폐쇄하든지 개성공단에 있는 남북 연락사무소를 폭발을 하든지 아니면 9.19 남북 군사 합의를 파기하겠다. 이렇게 통첩을 했었거든요. 근데 법이라는 게 금방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듣고 있는 와중에 김여정이가 2020년 6월 어느 날 개성공단 내에 있던 남북 연락사무소를 폭발을 시켰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 그 빨리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만들으라는데 그거 왜 안 만드는 거야? 이제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당시 여당에서 부랴부랴 이제 막 서둘러 갖고 야당의 이제 결사 반대에도 불구하고 2020년 12월에 국회에서 소위 김여정 하명법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이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같은 시점에 북한에서는 2020년 12월에 소위 반동사상 문화배격법이라는 게 만들어졌습니다. 그 반동사상이라는 게 뭐예요? 남한 사상을 배격하라는 이제 그거거든요. 그 배경이 남한 어떤 문화에 빠져들면은 가만히 두지 않겠다 이제 이런 겁니다. 어쨌든 그 이후에 우리가 대북전단을 보내지를 못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어느 시민단체인가에서 위원을 이제 제기를 했고 우리 헌재에서는 그게 표현의 자유를 막은 위헌이다 해갖고 대북 전단을 다시 날리게 됐단 말이죠. 그래서 올해 4월부터인가 이제 그 탈북민 단체에서 북한에다가 이제 삐라를 보내기 시작했고 이제 5월 초에도 보내고 그러니까 김여정이가 북한이 이제 흔들릴 위치에 왔다고 생각이 되니까 이제 우물풍선을 보내기 시작한 것이죠. 결론은 북한에다가 제발 삐라 보내지 마라. 근데 삐라만 가는 것이 아니고 삐라와 같이 가는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뭐 여러 가지 동영상이나 노래가 담긴 USB가 따라가고 과거에는 이제 MP3라든지 CD가 날아갔었고 그다음에 뭐 1달러짜리 지폐라든지 그다음 초코파이도 날아가는데 그 초코파이 한 개가 큰 파장을 일으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제발 보내지 말라고 우물풍선을 보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물풍선의 대응으로 대북확성기가 6년 만에 재개하게 됐습니다. 대북확성기로 어떤 내용을 전파하는 건가요? 대북 확성기는 이번에 이제 뭐 BTS 노래들이 나갔다고 이제 보도가 됐는데 버터라든지 뭐 이런 거 다이너마이트, 봄날 뭐 이런 게 나갔다 그러더라고요. 대북 확성기는 북한이 이제 먼저 시작했어요. 1962년도에. 그때 북한이 우리보다 잘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국군들 북한으로 넘어오라고 이제 소위 뭐 꼬시는 방송이죠. 그래서 우리가 1963년부터 이제 대응 방송을 했었는데 북한이 그 이후에 시간만 나면은 이제 그거 좀 그만하자 그러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처음에는 북한이 잘 살았는데 점점 우리가 이제 잘 살게 되면서 북한이 이제 득볼 게 없다고 생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회만 나면 하지 말자 서로 이렇게 하다가 1972년도에 남북 기본 합의서가 만들어지면서 남북 상호 간에 비방하는 방송 하지 말자 이렇게 합의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만뒀죠, 사실은. 그랬는데 1983년도 아웅산 사건이 일어나갖고 우리 대한민국이 다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시작을 했고 그때 전광판도 이제 같이 세웠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쭉 했는데 북한이 이제 훨씬 손해를 보는 거죠. 그렇게 하다가 2000년도인가에 우리가 남북 정상회담을 하면서 안 했으면 좋지 않느냐 이렇게
북한에서 계속 얘기를 했고 그러다가 이제 2004년도 노무현 대통령하고 김정일 회담 때 그것이 거의 뭐 제일 앞쪽에 들어갔었을 거예요. 남북한 간에 상호 비방하는 확성기 방송 딱 그만하자. 그래서 이제 그 비싼 것을 이제 철거를 했던 거죠. 그렇게 해서 안 하다가 우리가 다시 하게 된 것은 2010년도 천안함 이 이제 폭심이 되고 나갔고 야 이건 아니지 해갖고 우리가 대북 방송을 했었고 북한에서 견디지 못하니까 이제 또 이런저런 이유를 둘러대갖고 잠깐 하다가 이제 말았어요. 그리고 이제 또 한참 안 하다가 2015년이죠. 우리 목함지뢰 사건이 났을 때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대북 확성기 방송을 다시 재개를 했고 그것이 북한에 막 이제 흔들 하니까 그것에 의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북한에서 우리 스피커 있는 데다가 포를 쐈지 않습니까? 우리 28사단 지역에. 그래 우리 28사단장이 북한으로 다시 포를 날렸고 그렇게 해서 아마 기억들 하시겠지만은 2015년 어느 날 김관진 안보실장하고 북한의 황병석, 김양건 우리 홍영표 통일부 장관이 판문점에서 무박 2일 동안 회담을 했어요. 그 회담 결과가 뭡니까? 북한이 웬만해서는 잘못했다고 얘기 안 하는데 유감 표명을 했어요. 목함지뢰 사건에 대해서. 대신 뭡니까? 제발 확성기 방송 그만해라. 그래서 이제 그만뒀던 거죠. 그만뒀다가 이제 2016년도에 북한이 다시 핵실험인가 해갖고 우리가 다시 확성기 방송을 재개했고 그다음 잘 아시는 것처럼 9.19 남북 군사 합의에 의해서 하지 않다가 6년 만에 이제 이번에 재개가 됐는데 기본적으로 확성기 방송은 뭔가 이제 북한에게 심리적으로 무너뜨릴 수 있는 그것을 이제 보내야 되다 보니까 나가는 것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일단은 북한 사람들은 바깥 정세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발전상이라든지 세계가 돌아가고 있는 그런 뉴스 같은 것도 내보내고 그 다음에 이제 노래 같은 것도 이제 옛날부터 잘 이제 가수별로 해갖고 그 시기에 맞춰갖고 왜 북한에서도 몰래 우리나라 영상이 저 압록강 두만강을 통해 들어가갖고 다 보고 있거든요. 거기에 맞는 어떤 그런 노래 같은 것도 많이 틀어주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기예보 같은 것도 해요. 야 내일 너희들 그쪽에 비가 온다 그러니까 빨리 가더라. 처음에는 안 믿었지만은 비가 오거든요. 그런 것 이런 것 하다 보니까 북한 병사들이 기다린다는 거죠. 북한 병사들은 시계가 없대요. 그러니까 몇 시인지 알라 그러면은 대북 확성기 방송에서 뉴스가 나오면 지금 몇 시구나. BTS 노래가 나오면 지금 2시네. 이걸 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그 북한군 병사들이 자기들이 평상시에 쏟고 살았다는 것을 이제 인지하게 된다는 것이죠. 김정은이가 최고고 다 최고라고 생각을 했는데 들어보니까 방송에 나오는 거 보니까 야, 너 김정은이가 전부 뽕이다. 너희들 다 굶기고 김정은이 매일 보르도산 와인에다가 그 북한군들이 보르도 와인이 뭔지 알겠습니까? 여하튼 보르도산 와인에다가 스위스 그런 거를 갖고 또 이설주는 몇 천만 원짜리 옷을 입는단 말이지. 이런 거를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북한군들이 흔들리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북한의 좌우에 압록강 두만강 쪽에 있는 주민들은 비교적 중국하고 완례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국제 정세라 그럴까지는 없지만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좀 알고 있어요. 대한민국이 얼마나 잘 사는 나라인지도 알고 있는데 문제는 북한의 황해도나 강원도에 사는 주민들은 그걸 전혀 모른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스피커 방송이 군부대에만 들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 인근 민가에도 들리고 그러니까 그런 북한 주민들한테도 어떤 충격적인 그런 뉴스로 이제 다가갈 수 있어갖고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대한민국 저 나라가 맞는 나라지 우리 북조선은 아닌 것 같은데 이 생각을 갖도록 하는 그런데 큰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탈북한 북한군들 얘기 들어보면은 옛날에 이제 한창 박상철의 뭐 무조건 같은 게 유행하고 할 때는 그게 나오면은 어느 날 자기도 모르게 같이 무조건 이거 흔들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목적을 갖고 이제 우리가 대북 확성기 방송을 하고 있는 겁니다. 대북전단, 대북확성기를 북한에서 극도로 무서워하고 싫어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요? 지금 북한이 작년 이제 연말부터 시작해갖고 대한민국은 통일의 대상도 아니고 뭐 주적이고 뭐 이런 얘기를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다른 이유가 없어요. 북한의 이제 젊은 세대들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뭘로 흔들린다? 이념적으로 사상적으로 흔들리고 있다. 뭐 때문에 흔들리느냐? 우리 대한민국에 여러 가지 문화가 들어가서 흔들리고 있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북한 체제 자체가 유지될 수 없는 상황까지 왔다고 북한에서 이제 명확하게 판단을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한하고 교류를 단절히 해야지만 북한 내부라도 지킬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지금 남한하고 이제 교류를 안 하겠다고 다 끊고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걸로 볼 때 우리 그 대북 확성기 방송이라든지 삐라, 그 다음에 이제 압록강, 두만강 있는 중국 국경을 통해서 들어가는 수많은 여러 가지 우리 대한민국 관련된 영상이라든지 물품들이 북한 내부를 마구마구 흔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틀림이 없을 것 같습니다. 북한이 최근 휴전선을 따라 장벽으로 보이는 구조물을 설치 중에 있습니다. 어떤 구조물이고 왜 짓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지금 우리가 식별된 거는 이제 대전차 방벽이다. 우리 대한민국의 전차가 북쪽으로 쳐들어오는 것을 막는 그런 방벽을 만든다.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런 목적도 있겠죠.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우리 대한민국은 절대로 북한을 먼저 터들어가지 않습니다. 그걸 푸틴도 이야기했고 김정은 본인도 누구보다 잘 알아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 대한민국 전차를 막기 위해서 한다? 저는 그거 믿기 어렵고 실제로 위기 상황에서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기본적인 건 그거보다가 북한이 지금 남한하고 교류를 하면 안 되겠다고 지금 김정은이가 하고 있는데 뭔가 북한 주민들한테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한미 연합훈련도 가끔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북한 내부에다가 야야 저 한미 연합훈련 하다가 쟤들이 쳐들어올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못 들어오게 우리가 이렇게 방벽을 만들었으니까 봤지? 남한은 우리의 민족이 아니고 우리 통일 대상이 아니고 주적인 거야. 주적.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 인민들 너희들 딴 생각하지 말고 저걸 완전 원수로 생각해야 된다. 이런 어떤 정치적인 퍼포먼스를 하기 위해서 찍어갖고 아마 주민들한테 그런 걸 보여주지도 않겠냐 하는 그런 생각도 첫 번째 들고요. 두 번째는 그렇게 설치된 지점들이 아마 대체적으로 제가 정확히는 모르지만은 그동안에 북한군이나 북한 주민이 탈북했던 혹시 루트가 아닌가. 지금 북한이 내부적으로 막 흔들리고 있는데 거기에 누군가가 또 탈북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은 북한으로서는 참 견디기 힘들지 않겠는가. 이제 그런 차원에서 내부를 더 탄탄하게 단속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었을 걸로 추정이 됩니다. 계속되는 북한 도발의 장군님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북한의 도발은 사실 하루 이틀 만에 있었던 건 아니고 휴전 이후에 수없이 있어 왔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북한이 어떤 도발을 했을 때 명확하게 응징을 한 번이라도 했었더라면은 북한이 함부로 하지 못할 텐데 그동안에 우리가 이런저런 사유로 해서 응징을 제대로 안 하다 보니까 응징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북한이 소위 우리를 이제 만만히 보고 야 우리가 무슨 도발을 하고 무슨 짓을 하더라도 남한 애들은 함부로 대하지 못할 거야. 이런 생각을 이제 갖게 만들어줬다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지금 여러 가지 이제 도발을 하고 있는데 김정은이가 당장 큰 전쟁을 일으킬 능력은 안 될지 모르지만은 북한의 어떤 내부 단속이라든지 이런 거를 위해서 국지적인 도발은 항상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오물풍선도 마찬가지지만은 서해에서 우리가 이제 상당히 오랜만에 실사격 훈련을 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또 빌미를 잡아갖고 북한이 어떻게 좀 이용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몇 수 앞에까지 내다보면서 우리 정부가 대응을 했으면 좋겠고 특히 이제 북한이 오물풍선을 지금 계속 날려보내고 있잖아요. 그 관련돼 갖고 우리가 이제 대북 확성기를 설치해놓고 한번 방송하고 안 하고 있는데 과연 이것을 그럼 우리가 대북 전단을 날리지 못하도록 그 탈북 주민들을 통제할 것인가?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사실은 그게. 그렇다 그러면은 그 전단지를 날리는 그 지역에 사는 우리 주민들이 많이 불편하다 그래서 남남 갈등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그런 갈등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지 이런 것을 좀 잘 찾아갖고 전 군인이었던 제 입장에서는 이 심리전은 물론이고 이 어떤 국지 도발이 일어난다 그러면은 이번 기회에 우리가 확실하게 좀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